자, 우리로서도 바로 이해하기 힘든 타국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죠. 2015년 9월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멀지 않은 다드리라는 마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무슬림 가족이 소를 잡아먹고 냉장고에 소고기가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어머. 이 소문에 흥분한 힌두 교도들이 이제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에 쳐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쿨락이라는 그 가장과 아들을 끌어내가지고 2시간 동안 폭행을 하고, 이때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100명이 넘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남편과 아이가 맞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오셔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소를 잡아먹은 게 아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소고기 아니다, 아무리 얘기를 했는데 소용이 없었고 결국 아쿨락은 이제 안 돼. 사망하고 맙니다. 아들은 중태에 빠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가 실종된 게 맞아요. 소를 누가 잃어버렸는데 네. 이제 그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었던 거죠. 나중에 뭐 보니까 소고기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어머, 어떡해. 과연 소고기를 그 사람들이 실제로 먹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힌두교가 인도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거기는 이제 그 사망 후에 다시 걔네 환생하잖아요. 근데 소가 굉장히 높은 계급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전 단계라고 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구나. 되게 약간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이제 거구나. 이렇다고 하죠. 죽이면 이제 환생을 방해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또 이제 소 자체가 그 힌두교의 최고 신 시바 신인 타는 그런 이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리 이게 신성하다고 해서 소를 먹는 사람한테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대부분 왜 인종이랑 종교 같은 건 그 우리끼리의 결속만 그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닌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네, 그래서 스티븐 핑커 같은 학자는 이데아적 신념이 무한 폭력을 정당화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래서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맞아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연결되는 그 경향이 강해진다는 건 심리학 연구에 많이 나옵니다. 학교 폭력이랑도 비슷하다. 네. 현대 사회는 문화상대주의라는 가치가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사회입니다. 문화상대주의는 이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자, 인도는 이제 농사로 먹고 살아온 나라예요. 근데 인도가 인구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열심히 되게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가 밭을 갈고 막 이제 그렇게 소의 힘이 꼭 필요했는데, 뭐 소는 그 외에도 뭐 우유도 제공하고 소똥을 떼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연료로.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동물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농경 문화는 이 춘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음식이 없으니까 일단 눈에 들어오는 소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를 잡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질 때가 됐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만큼 못 짓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사회 유지가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소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신성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안 먹으면 될 텐데, 이걸 왜 종교에서 규정을 했을까요? 종교인들만 먹으려고. 근데 나는 참신한 일리 있다고 아이디어이십니다. 창의적이시다. 그 이유는 이 소고기, 돼지고기가 너무나도 맛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맛있어. 정말 그 이유에서. 맛있으니까 이제 누가 먹지 말라고 해도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장님이 뭐 소 드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안 드시겠어요? 임금님이 시켜도 먹을 판에 몰래. 근데 이제 신의 명령이면은 신은 모르는 게 없고 또 안 보시는 데가 없으니까 네. 내가 어디 숨어서 뭘 해도 다 알고, 나쁜 짓 하면은 뭐 윤회에 안 좋은 영향이 간다든가 뭐 지옥에 간다든가 이러면은 알아서 이걸 안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사건은 2015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4명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자, 피해자는 22살의 자와디 맨기두라는 여성인데 알비노라고 하죠. 백색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녀를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중에는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남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아이고. 대체 남편과 그 일당은 왜 그녀를 무참히 살해했을까요? 주로 이런 거면 막 드라마 나오면 보험 같은 거라거나 막 보험 사기. 저 아니면 불륜. 막. 예, 불륜. 그런 거 들었어요. 흑인이 많은 나라에서는 네. 뭐 하나씩 각 집에 갖고 있다. 막 절단해서 막 백인들의 몸을 아, 네네네. 김지민 씨가 이제 그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화제가 됐었던 사건입니다. 탄자니아에는 하얀 흑인으로 불리는 이 알비노 환자들의 신체 일부를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자가 된다거나 병이 낫는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어머. 자, 그래서 뭐 알비노 환자의 이제 팔이나 다리 하나가 3,000달러에서 4,000달러. 오마이갓. 시신 전체는 이제 7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매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라에 그러면은 저 알비노 환자분들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예, 늘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잘라가기도 하고 뭐 매장된 시신을 파내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요. 자,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게 된 걸까요? 원래 탄자니아에는 알비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알비노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악마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제 죽여버렸다고 하는데 왜 이런 그 불길한 징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생겼냐? 자, 그것은 이제 탄자니아에서 백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관계가 있습니다. 탄자니아가 그 아프리카 동해안 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인도 차이나 갈 때 이제 교두보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예 무역 같은 게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탄자니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백인들의 이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수탈을 당한 거죠. 200~300년 이상 동안 백인이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의미가 저걸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이제 주술적인 믿음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게 그 예전부터 지켜온 하얀 흑인은 불길하다 하고 이제 하얀 사람은 좋다라는 게 이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셨죠, 그죠?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문화가 다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거의 모든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거의 초고다, 초고봉이다 싶은 문화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쪽에 네. 야노마미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요. 안노만이죠. 예, 그 아마존 열대 우림에 사는 종족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분들인데, 자, 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사람 살인까지 했는데 거기서 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네. 자, 이 부족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그 문화는 바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네?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 몸에다가 구멍을 내고 칼로 막 찌르고 불로 막 지지고 이런 일이 상시적으로 예, 남자가 여자가. 왜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성 인류학자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하다가 이제 야노마미족 여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상처가 하나도 없냐? 남편이 너를 안 사랑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상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남편이 때리는 게 사랑해서다. 왜 도대체 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이 되는, 용인 정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이 됐을까요? 자, 그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라는 분이 이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제 남아메리카 열대 우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무가 굉장히 빽빽하고 또 풀도 되게 무성하게 자라는, 빨리 자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또 뭐 목축을 하려니 풀밭도 없고, 그래서 뭐 나무 열매라든지 뭐 근수 안 나가는 동물 사냥해서 간신히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지역인데 식량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싸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처 부족들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야노마미족 남성들은 항상 늘 화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로 나가서 격렬하게 싸움을 할 수가 있으니까. 준비된 전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여성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끼리 치고받고 하면 전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네, 해가 덜 될 것 같은 아이나 여성, 뭐 노인 이런 사람들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비겁해.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은 뭐 잡혀가서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어쨌든 이제 이 여성들에게 부족의 남성들은 뭐
나를 사랑해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저런 현상은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보잖아요. 왜 그 남편이 부인에게 굉장히 폭언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억압적인데 부인이 오히려 계속 좀 꾹꾹 눌러서 그런 걸 참아내는, 옆에서 보기 안쓰럽고 약간 미련해 보일 정도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남편이 나는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가정을 위해. 그리고 부인도 우리 남편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홀로 고군분투한다라는 생각을 양쪽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폭언 넘어서 폭력, 그리고 그게 정당화, 심지어는 애정, 네, 애정의 표현, 이렇게 둔갑하는 악순환 벌어진다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고군분투, 한쪽만 고군분투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쪽의 일만 가치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문화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뭐 미개하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양성은 평등하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서도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성 평등한 전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전투에서 예전처럼 열심히 용맹하게 싸우기가 힘들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가치관이라는 것은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문화를 쉽게 평가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